중동 전쟁과 유럽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되게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전쟁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득을 제일 많이 챙기는 나라는 사실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얼떨결에 이득 챙기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도, 뭐 이런데, 브라질 이런데. 일단 처음부터 답을 말씀드릴게요.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다르냐? 중동 전쟁은 해결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은 어느 한쪽이 아예 양쪽 다 입을 닫고 살든지 안 그러면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외부인들은 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뭐 아랍이 잘못했다, 뭐 하마스가 뭐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중동 전쟁은 근본적으로 종교 문제도 아니고 민족 문제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한마디로 가족 전쟁입니다. 가족 전쟁.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핏줄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다른, 엄마가 다른. 간단하게. 그리고 종교적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서로가 다른 종교를 만들었는데 종교적 구원 방식에 있어서 극단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기독교와 아랍이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가톨릭은 유대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기독교, 천주교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 보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진짜입니다. 전혀 유대교는 기독교, 천주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슬람과 유대교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에 놓여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이 사람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그 단어를 많이 썼지만 사실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그 아마겟돈이라는 거.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 안에서는 저 전쟁을 중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왜? 그네들이 기다려왔던 아마겟돈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요. 유대교인들이 왜 아마겟돈을 기다리고 있냐고요? 아마겟돈이 와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세상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등장해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낙원 세계. 근데 이슬람은 뭐라 했습니까? 이미 왔다 갔죠. 모하메드. 왔다 갔잖아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인데 이 전쟁은 한쪽이 망할 때까지 가는 건데 팔레스타인이 이길 확률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예견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뭐 종교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전쟁을 열심히 하고 잘하냐고요? 이스라엘 유대족들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말을 왜 안 듣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럽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고 실세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암묵적으로 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통칭되는 아랍들은 왜 못 버티느냐? 아랍은 수니파, 시아파가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수니파, 시아파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슬람이 단결만 되면 저 전쟁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납니다. 왜냐? 이집트, 이rak.
그 근처에 매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물량공세 전쟁만 해도 그냥 이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테란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스타크래프트 하신 분들 테란이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프로토스가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결국 적의 엄청난 물량공세를 뚫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물량공세 넣으면 다 뚫립니다. 결국은 뚫립니다.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슬람이 화합을 해서 그네를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고 하면 전쟁은 아랍의 승리로 되겠지만 이스라엘보다 싫어하는 게 시아파, 수니파 서로거든요.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차이점. 하마스는 수니파고 헤즈볼라는 시아파입니다. 둘이도 안 맞아요. 그냥 다만 이스라엘 때리기 위해서 둘이 좀 같이 친하게 지냈던 건데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종말. 저는 심판론자라서 뭐 세계가 말세고 온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한민족도 한국 사람도 많이 기다리는데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방송 같은 데 보셨을 겁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그 골수분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만 합니다. 오로지 경전 읽고 공부하고 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는 시기를 언제를 잡느냐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전쟁은 오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그게 바로 중동에서 시작되는 세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네들은 주역에서는 그걸 다른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다른 괴로 그 괴가 사실 같아요. 괴를 해석하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 전쟁은 사실 아랍이 이기든지 이스라엘이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누가 이겨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전쟁이 임하는 자체가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이 죽어야 끝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랍 사람들은 그냥 없어져야 돼. 프로토스 입장에서 사라져야 될 저그들 저글링일 뿐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교들한테는 그들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아마겟돈을 일으켜야 될 상대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 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이나 화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때가 왔거든요. 지금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 이런 거는 금방 없애질 수 있다는 게 지금 다 보여 있잖아요. 뭐 지금 아직도 뭐 헤즈볼라 미사일이 많니 어째. 미사일 많으면 뭐합니까? 누가 쏘고 어디에 쏘고 어떻게 할 거라는 전략을 이번에 지도부가 지금 상층 지도부가 2명 빼고 다 죽었더만 수장부터 대장부터 해가지고 싹 다 죽었잖아요. 정밀 타격을 다 죽였잖아요. 지상군 투입 안 하고. 지상군 투입 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지상군 투입하려는 이유가 싹을 제거해버리려는 거고요. 왜 전쟁인데 어린이들, 민간인까지 왜 폭격하느냐.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월남전 때 겪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근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 잘하면 딱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팔레스타인의 게릴라나 팔레스타인의 그런 정부 활동하는 편이 되든지 그냥 민간인이 되든지 잠재적인 나의 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그 이야기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잠재적으로 없애야 될 적이고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 적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쟁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쟁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40만 명 매장시킨 백기라는 장군. 그 사람 전술 진짜 뛰어났어요. 그냥 싹을 없애버렸잖아요. 40만 명 생매장했잖아요. 40만 명이 됐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 을지문독이 했던 살수대첩 같은 경우. 그냥 몇십만 명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전쟁입니다.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사령관을 해도 만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가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언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게릴라로 변할지 모르거든요. 우리나라가 월남전에 당한 거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뭐 족발에달라 애들인 줄 알고 보니까 자살 폭탄 테러 뭐 폭탄하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누군가가 하나가 제로섬입니다.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그 시기를 이스라엘이 항상 기다려 왔었어요. 이스라엘이 저 전쟁을 기다린 이유는 그는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래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쟁하고 달라요. 그네들의 종교에서 말하는 유대민족들이 말하는 구원을 받는 그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저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 그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자, 그럼 유럽 전쟁은 뭐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러시아는 전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지만 전쟁 초기에 키이우 딱 점까지 딱 하고 나서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너 협상하자. 그래서 원래 전쟁하고 며칠 만에 협상한다고 여기는 밝혀졌죠. 사실 러시아에서 그 협상 제안했고 그거를 러시아 총사령관이 지금 밝혔는데 그 뒤집어낸 누굽니까? 독일, 영국, 프랑스, 그 뒤에 미국. 특히 프랑스가 제일 많이 끼어들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를 덜쑤신게 맞습니다. 왜? 분명히 러시아는 말했거든요. 나토가 여기까지 오기 못 오게 해라. 중간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 가입 못하게 해라. 근데 우크라이나 가입 문제를 젤렌스키라는 인간이 자기의 정책적인 자기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들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냐고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또 다른 유럽에서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양쪽에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만 어쨌든 러시아와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중간에서 양쪽으로 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와 같은 우크라이나를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으로 만들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까지 다 했지만 그걸 파기시킨 건 젤렌스키거든요. 어떻게 파기시켰냐? 그 프랑스가 막대한 역할을 했다는 게 이번에 다 자료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럽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럽의 전쟁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유럽 EU라고 하는 거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EU가 사실은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 기타 등등이 다 무너지면서 독일, 유럽에 제일 잘 나가던 독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들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러시아도 힘 빠지죠. 유럽에 있는 모든 열강들이 힘이 빠지고, 경제적으로 오랜 시간 뒤로 쇠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이득은 누가 볼까요? 중동에서 싸움을 해서 이란이 힘이 빠지고 사우디의 힘이 빠지고 이슬람이 불을 내고 이스라엘이 잘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양쪽 다 힘이 빠지고 그 다음 누가 덕을 제일 많이 볼까요?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적인 문제만 달려 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누군가 뭘 잡았을 때 헤게모니가 잡히는 거거든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나의 잠재적인 어떤 미래의 경쟁자들을 다 한 번에 쳐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유럽 전체의 격차를 한 번에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경고가 확실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도의 사회에서 넘어올 뻔했는데 중국이 뻘짓하다가 이래 됐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 세계적인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젤렌스키를 끝까지 밀어주고 있고 지금도
그냥 전쟁 오래 해라 이거죠. 뭐 돈은 줄 테니까 전쟁 오래 해라. 왜? 전쟁 오래 하면 할수록 유럽은 피폐해지고 러시아도 피폐해지고 그 돈은 중국만 벌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아니. 젤렌스키는 알았지만 지금은 발을 못 빼는 겁니다. 왜? 지금 전쟁을 이제는 마무리할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가능해요. 우크라이나가 양보했던 거 처음에 러시아에서 제안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면 제일 숨통 돌리는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죽을 맛이에요, 지금. 독일은 이 전쟁 때문에 중간에 껴가지고 대책 없이 지금 대책 없이 고생하는 나라예요. 이 전쟁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룰루랄 하면서 입만 터는 애 프랑스 저 뒤에서 아무도 안 하고 남은 이탈리아 이런 데 뭐 관심 없으니까 그 나라 이탈리아 스페인들은 자기 나라 문제도 해결하기 정신 없는데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지정학적 어떤 종교적인 문제 전부 다 여기 끼어 있는 나라들이 유대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전쟁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아마겟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7마리 머리를 든 용들 그 아마겟돈 때 나온다는 거 바로 지금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 이것이 왜 여러분들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한 울타리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질이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은 경제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근본,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어떠한 형태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까? 수출입니다, 수출.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요즘에 말하는 기술 집약적인 걸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수출 산업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개도국에 하는 것들을. 그래서 거기서 기술 집약 산업으로 넘어가는 건 늦었죠. 사실은 반도체 그나마 칩 만들고 있는 거 말고는 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경제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여러분도 호주머니가 차기 때문에 내수가 돌아가고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경제가 왜 어렵냐? 일단 우리가 수출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거, 수출 시장에서 수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이익률도 감소하고. 왜 감소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하고 지금 10년째 틀어져가 있죠. 중국 뭐 편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경제는요, 니 편, 내 편 없습니다. 경제는 이념도 없고, 밥 먹고 사는 문제는 이념이나 어떤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걸 보여줬잖아요. 고양이 찌잡는데 고양이가 뭐 흰놈이나 까만 놈 무슨 필요했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족도 없고 동지도 없다. 우리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이념 바로 뭐합니까? 뭐 그냥 이념 섞고 살 거 아니잖아. 중국과 경제적인 교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중국이 미국하고 맞닿아 있다가 경제 망했고, 러시아 지금 피폐해지고 있고, 유럽 저래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 세계 식량 경제가 엉망돼가 있고, 전부 다 식량 다 틀어지고 있고, 중동에 전쟁 나서 석유 문제 생기니까 우리나라 어떤 걸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원자재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의 금액이 다 돈이 상승하고 수출 안 되고 그리고 내수 죽고 그 피해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중동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끼고 지금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내 성공만 바라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자기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제라도 만났던 비트코인. 그래, 비트코인 해라. 설명만 해줬어요. 이래 되면 이래 해라. 비트코인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래 해라. 이러면 해라.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이런 거 말라고 하잖아요.
한마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 채널에 오시는 분도 많은데, 그 방법 알려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될 사람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잘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나는 주식을 한다면 어떤 주식을 해야 되고, 지금 나는 부동산을 해야 될까, 현금을 가지고 어떤 돈을 융통해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가, 자기 팔자 안에 골라 찾아야죠. 이 전쟁은, 중동 전쟁은 끝을 보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나의 계획만 가지고 내 생활만 착착착 잘 해나가면 나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고 부자가 되고 다 할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어항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꺼낼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열심히 망한다.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 근본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나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뭐 중동, 아랍권에 싸우는 거,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람들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 본질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끝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럼 끝이 어떻게 나겠냐?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한다면 이것과 내가 관련된 주식이 이것과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승패가 어떻게 날 건지, 결과가 어떻게 날 건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에 대해 합당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돈 벌이죠.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이야기한 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코인 어떻게 해가지고 갖고 있다 어떻게 하라 그거 알려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코인이 그만큼 올랐으니까. 저는 코인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계 정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우물한 개구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공하기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양상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직 남은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그거 터지면 더 골치 아픈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직접 겪고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 주역을 했으니까 알죠.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글자로 보느냐? 아니요. 보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도 그거 안 물어보대요.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사십니까? 결과를 알면 되잖아요. 결과를 알면 고민하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바꿀 수 없죠. 안 바뀌는 거 알고 있는데요. 못 바꾸는 거 알고 있는데. 맞잖아요. 아는데 바꿀 수 있다고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는데 어떻게 바꿔요? 아는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달려드는 거죠. 그걸 불나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유럽 전쟁과 중동 전쟁의 차이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이 두 전쟁은 그 끝이 어떻게 끝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쪽 다 완전히 펀더멘탈이 무너질 정도까지 가는 거고 이미 우크라이나 무너졌어요. 유럽이 더 끌면 끌수록 더 무너집니다. 이게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 기름 부어가지고 더 망하게 만들려고 이 머리 쓴 애들이 미국 민주당 애들입니다. 해리스. 그쪽 애들은 전쟁을 계속 지원하겠다. 인도주의 어쩌고저쩌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트럼프는 이게 기조가 간단하죠. 저 새끼들 죽든 말든 모르겠다. 지금 미국 우리는 미국 위대해져야 된다. 해리스도 그 민주당 생각이 있지만 민주당은 바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아주 많거든요, 이거는. 그 문제는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거 잘 알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경제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관심 없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뭐 선물이나 기타 등등 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를 차이점 알고 전쟁은 이런 식으로 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음 게 하나 더 남아 있다. 끝까지 예상을 하고 하시면